영상을 켠 이유는 저희가 지난번에 출장을 다녀왔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거기에서 이렇게 질문지를 많이 받았어요. 설문과 함께 작성을 해주셨는데 오늘 Q&A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몇 분 영상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최대한 열심히 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꽤 여러 지역을 다녔었잖아요. 부모님들이 공통적으로 어쨌든 궁금해 하셨던 내용은 언제나 어느 그룹에서나 비슷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주로 뭐 학원 관련된 거나 그다음에 발달가업 이런 것들이 주로 많이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였고, 먼저 첫 번째가 아이가 그림 그리고 미술 활동을 좋아하는데 유독 사람 그림을 잘 안 그립니다. 그런 부분들도 알고 싶습니다. 이 친구는 만 8세를 둔 어머님의 질문이었는데 사람 그림을 잘 안 그립니다. 저희 어렸을 때 그때는 사람을 잘 그려야지 그림을 잘 그린다 이런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아이도 사람을 잘 그려야 하는데 라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이 질문은 10세 자녀를 둔 이제 어머님인데 다른 그림 표현은 잘하는데 유독 사람을 표현하기 힘들어합니다. 아이는 미술학원을 다니고 싶다 하는데 정해진 기법을 하는 건 싫다고 합니다. 초3이라 창작미술학원을 찾기도 힘든데 일반 미술학원 보내는 게 맞을까요? 아마 정해진 기법이 그 명암 연습하는 거, 단계 연습하는 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항상 저희가 이제 그 선생님도 말씀하시는 게 창의성이라는 게 지식을 기반으로 해야 된다고 그렇죠.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기본 기법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거는 배워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좀 위에 문장에서는 사람 표현하기 어렵다고 말하면 기본적으로 사람을 그리는 어떤 순서나 방법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정해진 기법을 하는 건 싫대요. 미술 잘하고 싶으면 좀 방법이 없거든요. 아이들이 이렇게 사고하는 것도 어떤 구체적 조작기에 들어가면서 논리적인 사고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이제 경험보다는 학습, 지식에 의한 학습이 많이 늘어나는 때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 그리기도 선생님들 나름대로 가르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차차 배워야 되지 않나 싶은데 아까 만 8살이었단 말이에요. 초등학교 저학년 때랑 이렇게 이제 고학년 넘어가는 시기 때는 지도법이 조금씩 다르긴 달라야지 하거든요. 하는 게 맞죠. 네, 그래서 8살 친구들은 조금 더 경험적으로 막 이렇게 선생님들이 시연도 보여주고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은 한 4학년 넘어가서부터는 조금 방법이 다르거든요. 미술 학원도 배우는 곳이에요. 그러니까는 너가 더 잘 표현하기 위해서 그런 과정도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아이랑 좀 상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좀 할 수 있는 것과 내가 할 수 있는 것, 할 수 없는 것, 그 다음에 어디까지 해야 하는지와 내가 어디까지를 지키고 조절하고 이런 것도 사실 통제와 조절이 이제 막 이루어져야 되는 시기이고 그런 과업을 완수해야 되는 시기이기도 해서 그런 것들을 미술을 통해서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질문은 초등학교 시기에 미술 공부가 성인이 되었을 때 색의 사용이나 구도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되나요? 어린 시절 경험이 오래 남아있는가요? 이렇게 보내주셨거든요. 그렇죠. 경험은 결국은 감정이랑 연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체험학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육과정이 넘어온 것 자체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있는 거죠. 경험이 감정을 낳고 감정은 또 기억에 오래 남게 되니까. 그래서 미술 공부가 어떤 특정 공부에 도움을 준다. 그렇진 않죠. 그렇지만 이 미술을 했던 경험 자체가 나를 표현하는 것들을 연습해본 친구잖아요. 자기 표현에 그렇죠. 도움을 주니까 메타인지에 도움이 되겠죠. 메타인지를 사용함에 있어서 어떤 것들을 표현하고자 했을 때 나는 이런 것들을 사용했고 이렇게 해결했고 그래서 이걸 이렇게 표현하려고 노력했고 어떻게 색칠했고 나의 머릿속에서 찾아낼 수 있는 어떤 것들이니까 그런 것도 도움이 되겠죠. 인스타에 가끔 릴스에 질문을 주시는데 이게 경험을 강조하다 보니까
나는 그렇게 특별한 경험을 주지 못하는데 그럼 우리 아이는 어떡하냐 이런 말을 주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이 경험이라는 게 막 항상 막 놀이공원 가고 캠핑하고 이런 경험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집에서 엄마와 같이 무언가를 하는 거, 엄마의 뭐 따스한 눈빛, 그다음 내가 무언가 뭐 가방 정리를 함으로써 엄마한테 받는 칭찬,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냥 맞아요. 산책하면서 밟는 낙엽,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건데 너무 경험이 막 이렇게 큰 맞아. 경험이라고. 큰 경험이 엄청 큰 결과치, 좋은 결과치를 가져온다?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소소한 것들이 쌓여서 정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건 좀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걸 그 어릴 적의 경험 중에 저 같은 경우에 제 되게 어릴 적 경험 중에 가장 따뜻하다 이런 경험 중에 하나는 그 비가 오는 날인데 엄마가 나를 마중 나온 거예요. 우리 그럼. 집이 진짜 가까워서 엄마가 마중 나올 일이 절대로 없거든요. 다른 애들이 다 엄마가 마중 나오니까 나도 엄마가 마중 나오기를 좋겠다. 그랬으면 좋겠다. 원했는데 그날은 어떻게 하다 엄마가 나를 데리러 왔는데 엄마가 그날 그 간식으로 도너츠를 해놓으셨더라고요. 기름을 튀기면 이렇게 몸에서 좀 냄새가 배잖아요. 나를 이렇게 거기에 안아줬는데 그 거기서 나는 그 냄새와 온기 지금 40년 정도 지났는데도 그게 아직도 기억이 나요. 반드시 크고 거대해야 기억 속에 남는 건 아니라는 거죠. 감정적으로 교류가 됐다고 느껴졌던 부분에서 그게 굉장히 기억이 오래 남는. 더 비언어적인 게 더 오래 갈 맞아요. 수도 있고. 도너츠예요? 도나스예요? 도나스지. 이 사람 이렇게 갑자기 도나스가 맛있었다는. 편집해주기를 원합니다. 도나스. 도나스.